상상해보세요. 스트레스가 많은 하루를 보낸 후 평화롭게 샤워를 하고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싱크대에서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은행에서 보낸 알림, R5000.00달러 유출. 잔액, R1234.00달러. 당신의 심장이 뛰는군요. 설명 없이 사라진 부부 저축액의 절반. 그리고 최악은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바로 저기 부엌에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조금씩 가족의 함정으로 변해가는 결혼 3년 만에 소피아가 살아온 현실이다. 그녀와 남편 드미트리가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질시적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시적인 시간은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었습니다. 항상 변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도움이 필요했고 어머니는 아프셨고 노인을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한편 소피아는 소규모 회사의 관리자로서 적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자신의 집을 갖게 될 날을 꿈꾸며 한 푼도 모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안토니나는 경멸감을 결코 숨기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그는 이곳이 소피아의 집이 아니라 그녀의 왕국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비난하고 며느리의 물건을 만지고 그녀의 대화와 메시지를 염탐했습니다. 립스틱,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새 블라우스 등 모든 비용이 스캔들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당신 남편은 열심히 일하는데 당신은 그의 돈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녀는 무책임하다는 비난으로 드미트리의 머리를 독살하면서 반복했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은 소피아가 승진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급여는 R6000.00달러로 올랐습니다. 이는 남편의 급여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안토니나에게 그것은 전쟁 선포였습니다. 어떻게 그 침입자가 자기 아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때 어머니의 압력을 받은 디민니가 계정 결합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을 통제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소피아는 자신감을 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큰 실수입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첫 번째 징후는 한 달 전에 나타났습니다. 설명도 없이 소량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에서는 R100달러, 저기에서는 R150달러입니다. 디민니는 항상 부모님을 도와야 합니다.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라는 변명을 했습니다. 소피아는 남편의 말을 믿고 침을 삼켰다. 인출액이 더 커질 때까지 의약품 R500달러, 가족의 오래된 자동차 수리비 R700달러, 슈퍼마켓 구매돼서 R1500달러의 빚이 있는 것을 보고 소피아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4명이서 쇼핑 목록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까요? 그 사이에 앤터니너는 번성했습니다. 이제 냉장고에는 값비싼 진미가 들어있었고 욕실에서는 명품 크림 냄새가 났고 그녀는 소피아가 들어갈 생각도 못했던 가게에서 가방을 들고 떠났습니다. 질문을 받자 시어머니는 아이러니하게 대답했다. 당신의 남편은 어떤 사람들과는 달리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싸움은 전날 밤에 일어났다. 소피아는 설명을 요구하고 추출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디민니는 그녀를 지원하는 대신 당신은 사소합니다. 우리 가족이 먼저입니다. 라고 공격했습니다. 물론 안토니나는 가족의 가치와 장로에 대한 존경에 관해 설교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는 상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지만 아침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드미트리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출근했습니다. 안토니나는 아침 식사 때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지친 소피아는 사무실에서 또 다른 하루를 보내기 전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휴대전화로 온 알림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공동 계좌에서 R5000.00달러를 인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남편 외에 그 카드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거기에 있었고 우월한 표정으로 잡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몸이 여전히 비눈물인 소피아는 화장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그녀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드미트리의 지갑에 있었어야 할 카드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났어요? 소피아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물었다. 안토니나는 눈을 떴다. 그 안에는 아무런 후회도 없었고 증오와 승리가 뒤섞여 있을 뿐이었다. 무슨 카드요?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내 아들의 것입니다. 돈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당신은요? 당신은 우리의 비용으로 생활하는 직원이자 횡령자일 뿐입니다. 3년간의 굴욕과 통제, 독설이 그녀의 내면에서 폭발했다. 이 돈의 절반은 내 것입니다. 나는 땀으로 번 돈입니다. 나는 그것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그는 테이블로 다가가며 대답했습니다. 안토니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드를 마치 트로피라도 되는 양손에 쥐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음식을 먹고 우리 물건을 사용하고 우리 지붕 아래에서 잠을 자요. 당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남편이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주저하지 않고 소피아는 휴대폰을 꺼내 드미트리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시하며 웃었습니다. 그는 항상 나를 변호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드미트리는 세 번째 벨이 울리자 눈에 띄게 짜증을 내며 대답했습니다. 소피아,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무슨 일이야? 스피커폰으로 해주세요. 그녀가 단호하게 명령했다. 내 엄마 앞에서 정리를 좀 해야겠다. 왜? 무슨 소리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몇 초간 침묵이 흐르자 남편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뭐라고요? 소피아는 심호흡을 했다. 그들은 방금 우리 계좌에서 R5000.00달러를 가져갔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지금 우리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돈이 당신 것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전화선을 점령했다. 안토니나는 승리를 확신하며 미소를 지었다. 소피아는 또 다른 불의에 대비하여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디미니가 천천히 프로토콜을 어길 때까지 엄마, 우리 카드 가져가셨어요. 시어머니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가 가져갔지, 아들아. 그것은 가족을 위한 것이었고 집에 쓸 물건과 내 아버지를 위한 약을 샀다. 결국 내 돈도 우리 것이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니라. 그리고 그는 소피아에게 시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낯선 사람인 그녀와는 다릅니다. 다음에 드미트리가 한 말에 두 사람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당신은 우리 돈을 훔쳤어요. 소피아는 내 아내이고 그중 절반은 당연히 그녀의 것입니다. 지금 카드를 돌려주고 다시는 만지지 마세요. 누군가가 그녀의 불을 끈 것처럼 안토니나의 얼굴은 모든 색을 잃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토니나가 받은 도덕적인 따귀는 그 어떤 육체적인 때림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디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내 엄마야. 내가 너를 낳고 키웠는데 너는 나를 도둑이라고 하느냐?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 사이에서 떨렸다. 그러나 드미트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일은 절도라고 합니다. 저는 이 카드를 소피아에게만 줬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을 사용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말은 망치처럼 가차없이 떨어졌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이 듣고 있는 내용을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서슴없이 맞서는 이렇게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 엄마, 지금 당장 그 카드를 차단하고 새 카드를 달라고 할게요. 당신이 지출한 5만 달러는 연금에서 공제되어 매달 1만 달러씩 분할 반환될 것입니다. 드미트리는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움과 함께 계속했습니다. 나에겐 그 돈이 없어. 안토니나는 손이 떨리고 눈이 충혈되면서 폭발했습니다. 내 연금은 적고 물가는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들은 동정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소피아, 지갑 가져와. 가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오늘 이 집을 떠날 것이다. 위협은 칼날처럼 공중에 매달렸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녀의 아들이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소피아는 함정일까 두려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지만 안토니나는 격분하여 공격하려는 듯 카드를 들어 올렸다. 감히 그러지 마세요. 그는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높고 히스테리적이었다. 소피아는 재빠른 움직임으로 피했지만 그녀 내부에 무언가가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몸짓으로 시어머니의 손에서 카드를 빼앗아 그녀의 어깨를 밀었다. 그만해요. 3년 동안 당신의 굴욕과 게임, 협박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내 돈을 훔쳤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소피아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고 날카로웠어요. 디마. 앤터니 너는 마치 아들이 아직 전화를 받고 있는 것처럼 전화에 대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당신 아내가 나를 밀었습니다. 당신 아내가 자기 어머니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전마. 내 아내에게 먼저 손을 들으신 분이 당신이셨어요. 나는 건조하고 지친 반응을 보였다. 침묵. 극장은 충분해요. 소피아, 우리 짐을 꾸렸어요. 내일 이사해요. 피곤해요. 안토니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얼굴을 피해자의 마스크처럼 일그러뜨렸습니다. 내 마음이 날 죽이려 한다. 40년의 헌신을 이제 낯선 사람 때문에 날 버리다니. 나는 당신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가족과 함께 떠날 것입니다. 드미트리가 무표정하게 정정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입니다. 소피아는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 마침내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디마, 우리는 어디에서 살 것인가? 그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오늘 퇴근 후 우리는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훔친 것을 돌려주면 보증금을 지불할 돈이 충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안토니나는 가짜 강물에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 돈은 가족의 것입니다. 나는 그녀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 당신은 소피아의 돈을 가질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이해할수록 모두에게 더 좋습니다. 이 말로 드미트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피아는 방금 일어난 일에 깜짝 놀란 채 전쟁 트로피처럼 카드를 손에 쥐고 부엌 한가운데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안토니나는 배은망덕한 아이들과 상한 마음에 대해 훌쩍거리며 의자에 쓰러졌습니다. 앤터니너 그리거리어프너라고 소피어는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쓴 돈을 허락 없이 돌려주세요. 나는 그것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짖었습니다. 나는 집과 가족을 위해 그것을 썼습니다. 소피아는 안토니나가 몇 분 전에 검토하고 있던 서류가 펼쳐져 있는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아주 비싼 크림, 금 귀걸이, 수입 실크 시트 등 명품 매장에서 보낸 송장이었습니다. 8,000루블 상당의 보석과 화장품이 가정용품에 포함된 지 얼마나 됐나요? 그는 농담을 하며 영수증 중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안토니나의 얼굴이 붉어졌다. 나에게는 내 자신을 돌볼 권리가 있습니다. 내 아들은 성공했습니다. 나는 측정을 해야 합니다. 내 돈으로는 충분해요. 소피아가 반박했습니다. 쇼핑은 어디에서 하나요? 마지못해 시어머니는 그들을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태그가 붙은 디자이너 제품이 담긴 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소피아는 수표, 상품, 배신의 모든 증거 등 모든 것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내일 당신은 이 모든 상점에 가서 가능한 한 반품하십시오. 나머지는 팔립니다. 돈은 우리 계좌로 들어갑니다. 그렇게는 안 할 거야. 그럼 드미트리가 절도 신고를 할 겁니다. 선택하세요. 위협은 충분했다. 드미트리가 저녁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어두워졌지만 그의 눈은 새로운 결심으로 빛났습니다. 나는 소피아에게 그녀의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녁 식사 중에 안토니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극적으로 한숨을 쉬며 언제라도 기절할 것처럼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조용한 동네에서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일주일 뒤 시어머니의 눈물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사를 했다. 이번 배신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안토니나가 마지막으로 문을 닫으면서 소리쳤습니다. 처음 몇 달은 어려웠습니다. 디미니는 돌아갈 것을 고려하면서도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참을성 있게 그에게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이 결혼 생활을 망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그는 그러한 유대의 독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앤터니너는 구입한 물건 중 일부를 팔아 돈의 일부를 돌려줬지만 그것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수료라고 주장하며 전액 지불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다음 드미트리는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수당 없이 긴급 상황에서만 어머니를 도울 것입니다. 6개월 후 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혼자예요. 혈압이 높아요. 당신이 나를 버렸어요. 디미니는 일주일에 한 번 부모님을 방문했지만 다시는 함께 살지 마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처음에는 그와 동행하는 것을 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마저도 바뀌었습니다. 안토니나는 언젠가 손자들을 만나고 싶다면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소피아가 임신을 발표했을 때 그 소식은 사라진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손자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시어머니의 굳은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선물과 도움 제안과 함께 처음에는 소심했지만 사과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그들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였지만 적대감은 없었다. 강하고 건강한 소년이 태어났을 때 안토니나는 녹았습니다. 그녀는 현존하지만 치매적이지 않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언을 해주기는 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가족의 한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2년 후 둘째 딸이 태어나면서 상처가 아물었다. 안토니나는 숨막히지 않고 도우며 소유하지 않고도 사랑하는 사랑이 많은 할머니였습니다. 그는 훔친 돈을 모두 돌려주지 않았지만 소피아는 그것을 남겨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평화의 대가는 복수의 대가보다 적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아내에게 도난당한 카드에 대해 절망에 빠진 그날이 결혼 생활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내 의무가 나를 키워준 가족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가족을 보호하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앤터니너는 또한 다른 사람의 돈에 손을 대면 안 되며 집의 경계는 신성해야 한다는 교훈도 배웠습니다. 그 스캔들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소피아는 손에 휴대폰을 들고 심장이 산산조각 난 채 부엌에서 배수구 앞에 서 있던 그날 아침을 가끔 기억합니다. 그 당시 나는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영원히 억압받는 며느리로 자기 집에서 낯선 사람으로 남을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용기, 정의를 향한 외침, 벽이 무너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령 그러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늘려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먼지를 노출시켜야 한다.